되나요? 네. 예, 목소리, 예. 혹시 뭔가 그 청각이 조금 한질문해서 제가 좀 소리를 높여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제가 제 명예를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따 나가시면서 가져가는 책자에 저작권도 없습니다. 어디다 쓰셔도 좋고 뭐 언론에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학설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한 번도 표절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 이게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주장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교인으로서 과학자가 된 분들도 꽤 많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에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서부터 성경하고 그거를 맞춰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억지로 맞추느냐, 그리고 인간이 뭔데 과학적인 사실 가지고 뭐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되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방향으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빅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주가 한꺼번에 조그만 데서부터 팍 하고 일시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 성경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그냥 가스가 있고 그냥 떠댕기는 게 있고 빛도 없고 뭐 그런 게 하여튼 물질이 뭔가 생겨난 겁니다. 근데 그 물질을 누가 만들었는지 지금 얘기를 못하지만 여간에 이것이 거의 지금까지 한 90몇 년 지나갔고, 실제로 이것이 그 과학계에서 완전히 인정된 것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일 겁니다. 그리고 되기 시작한 건 한 50년 전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빅뱅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1947년인가 라디오 그 특강에서 BBC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그 내용은 그보다 20년 전에 먼저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고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지구가 도느냐 안 도느냐 가지고도 뭐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그동안에 그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억지가 많이 있어서 과학이 완전히 그 우리 기독교하고 상반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다 서로 잘 몰라서 자기 주장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돼가지고 이제는 이게 안정이 돼서 누구도 부정을 하지 못하는 학설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가 이렇게 퍽 하고 우주가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아마 창세기 1장 처음 읽어보시면은 뭐 혼돈하고 그러시면서 흑암에 쌓이고, 그러니까 여기 얘기도 어떻게 됐냐면 뭔가 이렇게 뭐 그냥 기운 같은 거, 뭐 구름 같은 거, 뭐 회오리 같은 거, 뭐 이런 모양들이 있었던 거가 어느 날 갑자기 뭉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45억 년 전이니까 우주가 처음에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게 137억 년 전이고 45억 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에는 하루도 안 간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하루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아니 하루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혼자서. 태양을 도는 거는 1년이고요. 지구가 그 방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가 지가 좋아서 한 바퀴 도는데
그 한 바퀴 도는 날짜가 어떻게 하루라고 하고 성경에 하루에만 드셨다고 그랬으니까 지구의 나이가 4,700년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정말로 한심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있고요. 미국에도 상당히 많고 뭐 창조학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상종을 안 하는데 하루라는 거는 그냥 지금 우리가 편해서 만든 겁니다. 다리 한 바퀴 도는 거를 음력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를 일력이라고 그러면서 태양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음력은 29.4일밖에 안 되니까 편리하긴 하지만은 한 달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쌓이면은 하루 가지고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달 하나 더 만들어서 아마 꼭 윤달이 오죠. 이번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설이 너무 일찍 왔으니까 거기서 한 달 갖다 끼워 넣어줘야 그 다음에 또 뒤로 밀릴 테니까 그래서 적당히 맞을 거니까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집어넣는 건데 그렇게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루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지.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혼자서 하룻밤 자고 깼다고 해서 하루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했다. 그거는 안식일을 얘기를 하면서 상징적으로 성경을 집필한 분이 설명을 하신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서로 했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사실은 과학에서 하나도 부정 못합니다. 순서가 그대로 맞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순서는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큰 덩어리가 뭉쳤는데 저게 쇳덩어리도 아니고 저게 가스덩어리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33만 배가 넘칩니다. 그리고 덩어리가 딱 지니까 그 다음에 그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만 둬두면 작은 덩어리가 가가지고 태양에 부딪혀서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안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전을 하면은 원심력이라고 하는 생겨서 태양에서 잡아 끄는 힘하고 돌아서 생기는 원심력하고 같아지면은 절대로 끌려가지 않고 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지구 보고 끌려가지 말고 열심히 돌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수소가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합쳐서 헬륨이 될 때 거기서 질량 차이가 좀 생기는데 그 열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 타버리면 뭐 지구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태양이 끝나면 지구는 다 얼어 죽을 테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 다 타버리려면 얼마나 걸리냐? 50억 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아마 50억 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인류는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태양이 아주 크고 질량이 무거우니까 지구를 끌어당기는데 마이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됐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그래. 근데 저 원칙은 다 통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아무리 작아도 저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원칙이 뭐냐?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태양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이렇게 모두 8개가 있는데 이 앞쪽에 4개를 이제 내행성이라고 그러고 바깥에 있는 4개를 외행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지구가 3번째입니다. 근데 지구가 꽤 무겁고 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수성이나 금성은 조금 더 가볍고 태양에 가까이 있으니까 저게 끌려가지 않으면 빨리 돌아야 되고 금성도 빨리 돕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지금 365일 조금 지나고요. 화성쯤 되면 한 680일 정도 됩니다. 좀 떨어져 있어서. 근데 그나마 화성이 지구하고 좀 가깝고 그 다음에 좀 춥기는 하지만
잘하면 가서 견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모스크가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지구에 또 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달이 이게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중심을 도는 걸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행성 주위를 도는 걸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성은 영어로 플래닛이고 그 다음에 위성은 새틀라이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달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쏴서 지금 뭐 김정은이도 뭐 그렇다고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아직은 안 돌리고 있습니다만 뭐 비슷한 로켓 가지고 올리긴 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공위성이 떠도는 게 많은데 지금 한 3,000개가 일을 하면서 돌고 있고요. 한 1,500개 정도는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질 않은데 제가 지금도 이 마이크하고 인연이 있는데 1951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제가 그 수원에 있는 3.1중학교 합창반 멤버였습니다. 그때까지 인천에 안 가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수원 비행장에서 미군들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보는데 매향하고 저희하고 여러분 아마 감리교 목사님이니까 매향하고 저 두 학교 설립된 건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합창단이 물론 성가대가 거기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가서 캐롤을 불렀는데 제가 가가지고 캐롤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동창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창을 하는데 그 미군 부대 마이크가 그때 굉장히 성능이 좋았어요. 미공군 마이크가. 그래서 그 사회하신 분이 이렇게 직급전에 갖다 대니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 울림이 에코가 너무 심하게 가지고서 이 찬송이 안 돼서 꺼버리고 그 야외 거기서 그 파카를 입고 한쪽에서 비행기가 그때도 전투기가 뜨고 있는데 비행장 야외 그 무대에서 한 400명의 그 조종사하고 저희 군인들 앞에서 제가 성가를 부르는데 마이크 없이 불렀습니다. 그게 제 평생에 제일 기억이 되고 그때 그 불을 뿜으면서 제택이니까 밤중에도 이제 이북을 폭격하려고 가는데 뒤로 그 불꽃이 그 시뻘겋게 뜨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파바로티가 잠실 운동장에 와서 뭘 하나 봤더니 그래도 한 30cm 뛰니까 파바로티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마이크를 썼는데 제가 그때 마이크를 좀 떨려놓고서 좀 잘할 거라는 생각에 저 마이크 없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올려놓으면 너무 울리는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되니까 이제 그리스 때부터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떤 연구를 했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별하고 우리 땅 위에 있는 영웅들하고는 1대1로 된다고 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삼국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고대에서 그렇게 믿어가지고 그 왕가에서는 꼭 그 길흉을 보기 위해서는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꼭 그 점성사를 점을 보는 점치는 사람들 점술사를 꼭 썼습니다. 아마 그 우리 성경의 동방박사 중에서도 세 사람 중에 아마 상당한 사람이 그 천체를 보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도 하늘에 징조가 있어서 그걸 보고 거기까지 왔고 별을 인도해 가지고 왔다고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거로 돼 가지고 이제 그 별을 연구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 제일 그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해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데 해가 지구 중심을 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 게 제일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여기 있는 태양 중심론이었고
이게 대개 1500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뭐 학문이 전파돼 가지고 된 게 기원전 한 3, 4세기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저게 아마 한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지배한 게 뭐냐면 그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준다. 그럼 지구는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계산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게 케플러 쓴 놈은 여기 1700년대인데 1700년대 와가지고 비로소 측정을 해봤더니 아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도는 거다. 그래야 모든 게 맞는다. 그래서 소위 지구가 돈다는 얘기, 지동설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가톨릭에서 굉장히 종교 회의를 열어서 핍박을 하니까 굉장히 움츠러들긴 했지만 계속 나왔는데 결국 그 케플러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가 저거를 증명을 해서 법칙을 만듭니다. 1, 2, 3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잘 들려요. 예, 잘 됩니다. 예. 네. 여러분이 보시는 지구는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저렇게 바다가 70.8%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것이 좀 북극에서 오는데 저것이 이제 좀 녹아가지고 수위가 높아질까봐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육지는 2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 경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데 쓰는 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8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에는 산소하고 질소가 있는데 저게 산소하고 질소가 이렇게 이쁘게 그러니까 질소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많으면 사람이 죽겠죠. 산소가 너무 많으면 맨날 불만 날 텐데 산소가 한 21% 정도 돼가지고 적당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연탄 가스를 먹든가 해서 필요하든가 또는 또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숨이 차신 분들은 산소를 조금씩 넣어서 보충을 해주면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있는데 저것도 만약에 비율이 좀 틀리면 상당한 재난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의 오묘한 걸 보시면 지구만 이렇습니다. 그 딴 데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기가 딴 데도 조금씩은 있는데 태양계 안에 있는 중에도 몇 군데 있는데 뭐 어떤 건 탄산가스로 꽉 차 있어서 사람이 가면 금방 죽고요. 지금 그 좋아하는 화성도 가면 아마 거의 아마 그저 이 땅으로 쓰고 지구에서부터 날리지 않으면 거기서 숨도 못 쉽니다. 거의 뭐 1분도 못 견뎌서 죽을 텐데 그래도 가겠다고 또 애를 쓰고 있고요. 지금 지구만이 이렇게 되는데 태양에서 햇빛이 오는데 그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도는 건 뭐 할 수 없죠. 그래 도는데 태양계 중에서 지구만이 이렇게 제가 돕니다. 자전을 합니다. 그래야 골고루 비춰주죠. 햇빛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달 같은 거는 자전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햇빛을 좀 받으면 뜨겁고 햇빛 못 받는 데는 완전히 얼음 덩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화성서부터 쭉 지나가 보면 그쪽은 되게 얼음이 많습니다. 멀리 있는 행성들은 다 얼음 투성입니다. 그리고 지구처럼 뭐 우라늄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거 생기질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지구가 저희 태양계가 탄생을 하고 쭉 지나오면서 제일 획기적인 게 뭐냐면 식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식물이라는 게 희한한 게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탄산가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햇빛을 받아들이면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물이 또 좀 있어야죠. 그래서 물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 산소를 밤에 배출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탄수화물을 종잘 만들습니다.
만약 그걸 안 만들면 영양분을 섭취할 데가 없거든요. 모든 동물이. 지구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동물도 살지 않습니까? 균들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산소를 빼서 저렇게 되니까 밸런스가 평형이 맞아서 지금처럼 우리가 숨을 편하게 쉬는데 혹시 숨 차면 병원에 가가지고 저도 그래서 폐를 좀 찍어봤습니다만 금연에도 찍을 거고 혹시 폐가 상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만약에 산소가 뭐 제대로 나오지 않고 없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공으로 흡입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위기에서는 뭐 병이고 뭐고도 없을 겁니다. 그래 이건 이제 제가 참고로 제 프린트에서는 없습니다만은 주기율표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창조론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요만큼만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요새 뭐 저희 연료전지 해가지고 자동차 나오면서 하는 게 리튬인데 이게 리튬이 세 번째 원소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히토류라고 해가지고 거의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빅뱅 이론하는 사람들이 가면 이게 사실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구는 뭐가 제일 많느냐 하면은 저쪽에 있는 그 실리콘하고요. 14번에 있는 그 실리콘이 꽤 많습니다. 그게 실리콘이라는 게 모래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건데요. 요새 이제 뭐 반도체 안에 그 소재가 실리콘입니다만 그 다음에 FE라고 해가지고 철인데 철이 여기 26번에 있는데 저 철이 그 다음에 꽤 많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런 것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라늄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 텅스텐이 지금 74번이고요. 우라늄쯤에는 이제 91번인가 그런데 지금 92번이 우라늄입니다. 근데 저걸 괜히 만들어가지고 지금 김정은이가 장난을 치게끔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딴 행성처럼 저런 거 좀 안 만드셨으면 인간이 뭐 그런 나쁜 장난도 못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했는데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지구 빼고는 이런 거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봐야 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쟁점이 되는 게 진화인데 저는 지금 과학자로서 진화도 하나님의 창조의 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윈이 발견한 것은 그 요새 사이비 또는 그 뭐 민주당 일부 저희 정치인들이 뭐 아는 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동물들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생존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설명 못하는 게 있어요. 뭘 설명을 못했냐 하면은 지구가 옛날에는 북극까지 더웠습니다. 요새 지금 온도가 2도 올라가는 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서 뭐 지구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지금부터 억 년도 안 됩니다. 몇백만 년 전입니다. 몇백만 년 전에는 지구 북극까지 더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산림이 꽉 찼었어요. 푸른 산림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코끼리가 많이 살았어요. 불과 10만 년 전에 그 코끼리가 사는데 원시인들은 그 코끼리가 제일 사냥감으로 좋았어요. 한번 잡으면 먹을 수 있고. 코끼리는 사람을 해치는 맹수는 아니거든요. 덩치가 커서 그렇지.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몽고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코끼리를 쫓아다니면서 잡아먹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코끼리를 쫓아서 시베리아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베링해라고 하는 거기가 건너갈 수 있어서 알라스카로 해가지고 그 몽고족의 일부가 8만 년에서 6만 년 전에 건너간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은 너무나 풍요로워요. 그냥 거기 가면 뭐 칠면조도 있고 뭐 버펄로라고 해서 뭐 무소도 있고 그냥 뭐 농사 안 짓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데가 많고 벌판은 넓고 정말 에덴 동산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게을러져 가지고 사냥을 해먹으면서 살다가 그 백인 놈들인데 다 지금 죽었죠. 그런데 남미로 내려간 사람은 가보니까 안데스 산맥을 가보니까 거긴 그렇게 풍요롭지가 않거든요. 뭐 말도 뭐 야생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날 수 없이 뭐 옥수수 같은 걸 심어 먹어서 지금 남미에는 아직도 인디오들이 많이